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청나라 북경의 거대한 약자의 시장 한복판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조선에서 온 한 상인이 수만 명의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쌓아 올린 인삼 더미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당시 인삼은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나 다름없는 조선 최고의 수출품이었고 그가 태우고 있는 건 지금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거든요. 구경하던 중국 상인들은 경악했죠. 미친 거 아니냐, 저 귀한 걸 왜 태우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불길을 바라보는 조선 상인 임상옥의 눈빛은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인삼들은 조선의 자존심이다. 너희가 담합해서 값을 깎으려 한다면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겠다. 반가워요. 돈 냄새 나는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들에서는 서구의 자본주의 거물들과 사기꾼들을 만나봤죠? 오늘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신비로운 부자, 조선의 거상 임상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임상옥 하면 많은 분이 드라마 상도를 떠올리시겠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운 비즈니스의 세계예요. 특히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40대 직장인 여러분께 오늘 임상옥의 철학은 가슴을 뚫어버리는 화살처럼 다가갈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임상옥은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역관, 그러니까 통역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가난에 허덕이던 평범한 하급 관리였거든요. 임상옥 역시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역관이 되려고 공부했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일찌감치 장사판에 뛰어들어야 했죠. 그는 종이를 팔고 신발을 팔며 시장 바닥을 굴렀어요. 여러분, 시장 바닥에서 그가 가장 먼저 배운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 돈의 길을 만든다는 진리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장사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임상옥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40대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당장 눈앞의 성과나 인센티브에 매몰되어 사람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임상옥은 청년 시절부터 사람의 신용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베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의 비즈니스 입문기를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여다볼까요? 임상옥이 의주 상인 밑에서 일하던 시절, 그는 청나라로 가는 사신단을 따라가 장사를 배울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털어 공영에 처한 한 여인을 구해주게 됩니다. 동료 상인들은 손가락질했죠. 장사꾼이 수익도 안 나는 곳에 돈을 버리다니 너는 장사꾼 실격이다 라고요. 하지만 훗날 이 작은 선행이 임상옥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왔을까요? 그 여인은 알고 보니 청나라 거상의 딸이었고 이 인연 덕분에 임상옥은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북경시장의 독점 네트워크를 손에 쥐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실전 가이드가 있어요. 첫째,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관계의 가치를 먼저 계산하세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 투자가 10년 뒤에 수만 배의 레버리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신용은 가장 강력한 담보입니다. 임상옥은 돈이 없을 때도 자신의 이름 석자만으로 수천 냥을 빌릴 수 있는 신용을 구축했어요. 셋째, 판을 읽는 눈을 키우세요.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거대한 경제적 흐름을 공부하며 기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차근차근 부를 쌓아가던 임상옥에게 인생 최대의 도박이자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북경 인삼 소각 사건이에요. 중국 상인들이 담합해서 조선 상인들을 고사시키려 할 때 임상옥은 왜 도망치지 않고 불을 붙였을까요?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그는 어떻게 중국 상인들의 항복을 받아내고 상상도 못할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임상옥의 인생에서 가장 전율 돋는 순간이자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전설로 통하는 북경 인삼 소각 사건의 속사정을 아주 깊게 들여다볼게요. 당시 상황은 임상옥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청나라 상인들은 조선 상인들이 인삼을 다시 가져가기 어렵다는 약점을 잡고 조직적으로 가격을 낮추라고 협박하며 단 한 뿌리도 사지 않기로 담합했거든요. 다른 조선 상인들은 파산할까봐 두려움에 떨며 헐값에라도 팔자고 임상옥을 붙잡았죠. 하지만 임상옥은 달랐어요. 그는 가격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시장에 거대한 불길이 솟구치고 인삼 타는 냄새가 북경 시내를 진동하자 기세등등하던 청나라 상인들이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저놈이 진짜로 다 태우려나 보다. 저 인삼은 우리도 꼭 필요한 물건인데 라며 술렁였죠. 임상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불 속으로 인삼을 더 던져 넣었어요. 결국 공포에 질린 건 담합했던 청나라 상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달려와 임상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임상옥은 남은 인삼을 원래 가격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팔아치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완벽하게 읽고 상대의 심리를 무너뜨린 고도의 전략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40대 직장인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비즈니스 협상의 단계별 가이드가 있어요. 첫째, 나만의 독보적인 가치를 확보하세요. 임상옥의 인삼은 청나라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최고의 품질이었기에 태울 수 있는 배짱이 생겼던 거예요. 둘째, 배수의 진을 칠 준비를 하세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 협상의 주도권은 비로소 나에게 옵니다. 셋째, 적의 연대를 무너뜨리세요. 청나라 상인들의 담합은 결국 각자의 이익 앞에서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부를 쌓은 임상옥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재물은 물과 같아서 고여 있으면 썩고 흘러가야만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이었죠. 이게 바로 임상옥의 재물물론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 그 돈을 꽉 쥐고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임상옥은 돈을 순환시켜야 더 큰 돈이 들어온다는 자본의 본질을 2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장사로 번 돈을 단순히 개인의 사치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기근이 들면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했고 유능한 청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죠. 그는 돈을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운용하는 도구로 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임상옥은 그저 운 좋게 독점권을 따내서 돈을 번 장사꾼이라고 오해하지만 진실은 그가 쌓은 압도적인 인망과 신뢰가 국가로부터 독점권을 따낼 수 있는 가장 큰 담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돈을 다 퍼주면 정작 내 재산은 어떻게 지키나요? 라는 의문이죠. 임상옥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신뢰라는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나중에 큰 정치적 위기에 몰렸을 때도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거든요. 자, 이제 임상국의 철학이 절정에 달하는 도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개영배라는 잔이에요. 가득 채우려 하면 오히려 밑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신비한 잔이죠. 임상옥은 평생 이 잔을 옆에 두고 스스로를 경계했다고 해요. 과연 이 작은 잔 하나가 어떻게 임상옥을 조선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 모든 채무증서를 불태우며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임상옥의 서재 한편에는 항상 기이한 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해요. 바로 개영배라고 불리는 잔인데요. 한자로 경계할게 가득 찰 영, 잔배를 써서 가득 참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이죠. 이 잔에는 아주 신기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잔의 70% 정도까지만 술을 채우면 아무 일도 없지만 욕심을 부려 그 이상을 채우는 순간 밑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술이 모두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임상옥은 평생 이 잔을 곁에 두고 마음을 다스렸어요.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된 뒤에도 혹시나 자신의 욕심이 넘쳐 공들여 쌓은 부가 한순간에 사라질까봐 스스로를 채찍질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투자 인사이트가 있어요. 바로 포트폴리오의 절제예요. 40대 직장인 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이 좋을 때 더 큰 욕심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쓰고 이른바 영끌 투자를 하는 건 개영배에 술을 가득 채우는 것과 똑같아요. 임상국은 이 잔을 통해 부의 핵심은 많이 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을 지켜서 지키는 것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임상국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1871년에 터진 홍경래의 난이었어요. 당시 반란군은 임상국의 막강한 자금력을 탐냈고 그에게 협력을 요구했죠. 만약 그가 여기서 발을 잘못 들였다면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임상옥은 여기서 놀라운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반란군의 요구를 지혜롭게 거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고 관군에게 군량미를 지원하며 국가적 재난을 막는 데 앞장섰어요. 여기서 오해와 진실 하나를 짚어볼까요? 사람들은 임상옥이 그저 착해서 전 재산을 털어 백성을 구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이건 고도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었어요.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적 가치로 치환함으로써 권력의 칼날로부터 자신을 보호한 거죠. 결과적으로 반란이 진압된 뒤 임상옥은 공로를 인정받아 정삼품 당상관이라는 파격적인 벼슬까지 받게 됩니다. 장사꾼에서 국가의 원로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임상옥의 삶을 통해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3단계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만의 개영배를 만드세요. 자산 운용에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한계선을 명확히 정하고 그 선을 절대 넘지 마세요. 둘째, 위기일수록 사회적 자본을 쌓으세요. 내가 가진 부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 그분은 비로소 공격받지 않는 안전한 자산이 됩니다. 셋째, 부의 흐름을 막지 마세요.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흘려보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세요. 그럼 임상옥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임상옥은 죽기 직전 자식들을 불러놓고 평생 모은 채무 증서들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빈 문서를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나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고 너희에게는 돈 대신 사람들의 인심을 물려주겠다는 유언과 함께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처음에 던졌던 인삼 소각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임상옥이 불태웠던 건 단순히 인삼이 아니었어서요. 그는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넘기지 않겠다는 자존심, 그리고 시장의 판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태운 거였죠. 그 불길이 꺼진 뒤에 그가 얻은 건 10배의 수익뿐만 아니라 조선 상계를 평정한 절대적인 권위였습니다. 오늘의 지혜 세 줄 요약입니다. 하나, 재물은 물과 같다. 가두지 말고 흐르게 하라. 둘,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셋, 가득 참을 경계하는 절제가 부를 영원하게 만든다. 여러분의 개영배에는 지금 술이 얼마나 차 있나요? 혹시 넘치기 직전은 아닌지 오늘 밤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그릇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의 적정선은 어디인지 남겨주세요.